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주 이제 기본적 개념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론 과목에서 많이 정리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감정평가를 왜 하는지, 왜 이런 부동산의 가격의 메커니즘이 복잡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드리는 말씀들을 하는 건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론 과목에서 다 정리하실 사항들이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론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씨앗을 좀 심어 놓는 정도의 강의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2020년 대비 실무원리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주긴 했는데, 실무 원리 강의와 기본 강의 1에서는 이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기초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격의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얘들을 3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3방식의 어떤 산식이나 개념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응용된 평가 방식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격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가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걸 응용하게 되는 기본 강의 2에 가서, 물론 이제 이거는 기본 강의 1에서 말씀드립니다. 얘들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에서 결정, 자동차의 평가, 토지의 평가, 집합 건물의 평가, 이런 물건별에 따라서 이 3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목적별,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들은 어떤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또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평가한다, 또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팔기 위해서 평가한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들마다 평가의 방법들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체계 자체는 이 3방식을 활용하는데,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게 이제 기본 강의 2고요. 보상평가도 목적별 평가의 일환 한 가지인데, 보상평가는 워낙 이 양이 방대하고요. 보상평가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들 다 합친 게 70%인데, 보상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특별하게 따로 떼어내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 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초 개념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과자를 사 먹는다, 편의점에서, 또는 자동차를 산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그런 걸 거래한다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재화들에 대한 가격들이 정찰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건지, 부동산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성이라고 하면 캐릭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얼마고, 얼굴이 크고, 안경을 꼈고, 이런 식의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에 와서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특성들을 보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례와, 기존에 거래됐던 100원짜리의 사례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각각의 부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결과로서 감정평가액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 특성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준 가치가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내야 되는지, 또는 기준 시점, 감정평가를 할 때는 특정한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아파트를 평가했을 때 10억으로 평가했는데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5년 뒤에 가서 봤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영구 불변하는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원칙들이 있더라,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의 원칙들이 있더라, 이런 원칙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비교 방식은 이런 거죠. 아파트, 우리 옆집이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나는 얼만가, 상호 거래 가격을,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사례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비교 방식이고요. 원가 방식은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을 때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억을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감가가 됐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방식, 또는 내가 논을 샀어요. 논밭을 샀는데 거기다가 흙을 메꿔서 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로 또 가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가 방식의 측면, 그다음에 수익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 물건에, 이 부동산에 임대료가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래했을 때는 얼마로 거래될까? 보통 봤을 때 임대료의 10배 정도가 거래 가격이더라. 그러면 곱하기 10 또는 나누기 0.1을 해서 10억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결국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멀티플, 뻥튀기를 딱 하는 거죠. 몇 배가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수익 방식입니다. 기타 방식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는 여러분들이 1차를 하셨으면 배웠을 텐데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현재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거용이 아닌 공시지가가 있는데, 비주거용은 이제 주택이 아닌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들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시행되고 있는 공시제도는 이 두 가지인데, 주택은 단독주택들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 땅과 건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한 공시 가격이 있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이제 다세대, 연립, 아파트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부동산의 종류상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건물들은 이제 한 땅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주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지금 주택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이 두 가지죠. 이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전수를 다 조사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요, 감정원에서, 부동산원에서. 물론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긴 하지만 감정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요것도 감정원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여러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대표적인 표준주택이랍니다. 이제 개별주택. 국토부에서 얘의 가격을 평가를 하면요, 이걸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이 동네에 해당 시군구, 그러니까 뭐 관악구, 파주시 이런 데에서 각 지자체에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다른 주택들의 가격을 내게 되는데, 얘들을 다 개별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얘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쓰는데요, 토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얘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얘들도 표준과 개별을 나눕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땅만 토부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주체는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이 표준을, 대표적인 예를 하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지자체, 시군구에서 다른 토지들의 가치를,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활용하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배울 텐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공시지가에는 개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평가해요. 이 토지를 평가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얘의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지 않고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더라. 어쨌든 지금 공시지가의 체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감정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토지, 요 주택이 올라있는 주택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표준주택 가격도 아니고 이 토지만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